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는 첫 번째 구글 계정 설정 및 유튜브 채널 개설, 두 번째 유튜브 채널 브랜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기획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촬영 구성안에 대해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구글 계정 설정 및 유튜브 채널 개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를 올려줄 테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유튜브 채널 브랜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유튜브 채널 브랜딩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독자, 그러니까 즉 시청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채널의 대표 이미지, 그리고 색, 그리고 뭐 영상만 봐도 해당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알 수 있도록 브랜딩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튜브 채널 아이콘 제작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링크 올릴 테니까 그걸 좀 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채널 아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채널을 만드는 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채널 아트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예대, 디대 학생이기 때문에 포토샵은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링크를 걸어놓은 걸 보시면 포토샵으로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을 좀 다루기 어려운 학생들은 파워포인트로 채널 아트를 만드는 방법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좀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채널 컨셉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 1인 미디어 방송 채널의 컨셉, 그러니까 즉 정체성은 어떤 거다 라는 것들을 이제부터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첫째, 내 채널의 주제는 무엇인지, 그 기획안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 있죠. 채널명, 그리고 부제, 이것들이 기획 의도, 그러니까 즉 내가 왜 이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 5주차 뭐뭐뭐 만들겠다라는 것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채널의 주제, 넓게 보면은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 채널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과연 이렇게 브이로그를 만들면, 브이로그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큰 틀이잖아요. 그러면은 브이로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 브이로그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획안에 일단은 채널의 시청자,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내 채널을 보는 시청 대상층, 모든 사람들, 아니면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 그렇게 너무 넓게 잡지 말고요. 그러니까 연령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좁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을 만드는 거죠. 20대 남성이다 그러면은 그 남성이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직장을 갖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어떤 취미를 갖고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좁혀보는 거야. 좁혀가지고, 그래서 그 좁힌 사람이 딱 나오면 내 콘텐츠를 그 사람이 좋아하게끔,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면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내 채널이 어떤 이미지를 갖기를 원하는지, 예를 들면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편안한 친구로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다가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이 돼야 되지만은 그 전에 지금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아이콘, 그리고 채널 아트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올려놓은 링크를 보면은 어떻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보자면은 그 색상을 통해서 채널 아트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색상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빨간색은 젊은, 용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젊음, 용감, 생동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황색은 친근감, 자신감, 생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긍정적이고 따뜻함. 여기는 뭐 맥도날드나 뭐 어떻게 보면 맥도날드 이렇게 친구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또 초록색은 건강, 평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네이버나 스타벅스 보면은 그런 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뭐 평화롭고 그런 느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파란색은 신뢰, 믿음, 강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라색은 창의력, 상상력, 지혜. 뭐 여러분들 뭐 안나수이라는 제품 있는데 그 제품이 이런 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회색은 균형, 중립, 침착. 여기에는 뭐 애플이나 스왈로브스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뭐 이렇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채널 아트나 그런 데서 배경색으로 이런 어떤 색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많이 좌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색상을 정해서 내가 어떤 컨셉을 갖고 가겠다라는 것들을 맞춰 나가야 돼요. 지금 1인 미디어 대표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채널 아트를 한 110 몇 개를 모아봤어요. 대부분 보면은 보람튜브 이런 것들은 배경색이 산뜻하고 깨끗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지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청 대상들 타겟에 맞게 뭐 아이들 모습이라든지 풍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재밌는 아이콘들을 넣은 거죠. 토이몬 같은 경우는 보면은 흰색 바탕에 레고라든지 그 캐릭터라든지 기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시청 대상들이 아이들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내가 요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인 ASMR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검은 바탕에 약간 붉은 색으로 해가지고 제인 ASMR만을 딱 표시를 했잖아요. 명확하게. 그리고 마리아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색깔 분홍색으로 하고 그 가운데 아주 심플한 아이콘들을 넣고요. 그리고 소닉 토이 이거는 대표적인 그런 그 장난감 캐릭터들을 넣고요. 그리고 동계동 같은 경우도 그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고 이 주변에 이 음식들 무슨 뭐 그런 뭐 닭다리라든지 뭐 햄이라든지 그런 것들 나와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음식 갖고 뭔가를 만들겠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요 이미지들을 뭐 110 몇 개인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채널을 모르더라도 이 채널 아트만이라도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채널 아트만으로도 이 사람이 뭘 만드는구나, 이 채널은 콘텐츠가 뭐구나, 이 채널의 정체성은 뭐구나, 그리고 색깔을 통해서 이 느낌들은 어떻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들 보시고 1차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는 채널들 본 적 있죠? 가령 뭐 여행 채널이다, 아니면은 뭐 브이로그 채널이다, 뭐 ASMR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채널 아트를 구성을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다 정체성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설정해서 유튜브 채널 개설을 한다, 그리고 뭐 채널 아이콘을 만든다, 그리고 채널 아트를 만든다 했을 때 단순 작업을 하지 마세요. 단순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넣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구독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그런 작업들이 수월해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 정체성, 내 채널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구성안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성안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텐츠를 처음 만들고 끝날 때까지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떤 타이밍, 어떤 시간대에 맞춰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것인지, 뭐 녹음을 해서 보여줄 것인지, 영상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은 자막을 보여줄 것인지, 뭐 효과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주의를 끌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기입을 하는 진행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만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런 구성안을 갖지 않고 그냥 머리에 생각만을 갖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서 찍어야 될지가 이게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찍고 나서 편집도 안 되는 거예요. 편집도. 내가 뭘 보여주겠다, 여기에서는 뭐 오프닝은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클라이맥스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효과음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카메라 워킹을 어떻게 한다거나, 편집을 어떻게 한다거나 해서 좀 보여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보여주는 포인트도 없고 뭐 스토리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뭐 클라이맥스나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안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요 구성안의 예를 박준영의 What's Up Man, 요 16분 3초짜리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성안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도 샘플이 되는 영상을 이런 형태로 한번 쪼개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오프닝은 20초 동안 했어요. 박준영이 JYP 소개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막도 크게 들어갔고, 그리고 그 보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게끔 효과음도 넣었고요. 그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JYP 입구에서 1분 40초 동안 JYP 안내원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카메라 워킹이 뭐 현장에서는 뭐 일본말이긴 한데 데모치라고 하는데, 이동으로 들고 다니면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짐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짐벌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워킹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을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동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동감이 있어요. 박준영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카메라 워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자막도 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종진이라는 가수를 미팅한 거야. JYP에 올라가서. 한 1분 20초 동안 김종진과 얘기를 하는데, 김종진이 JYP에 있어서 박준영이 물어본 거예요. 김종진 왜 여기 뭐 계약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뭐 약간 여기서 연출도 들어갔겠죠. 김종진이 그게 아니라 여기 JYP 뭐 식당에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자기가 먹으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 효과음 자막도 넣었지만은 컷편집을 했어요. 김종진과 박준영이 대화하는 것들을 딱딱 끊어간 거예요. 이거는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전달도 깔끔하게 전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3분 10초 동안 식당에 올라갔어. 근데 유기농 식당, JYP의 유기농 식당을 소개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박준영이 JYP 직원과 식당에서 유기농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박진영 얘기도 하고,
뭐 박진영의 어떤 뭐 알러지 있는 것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이게 그런 식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동 영상도 보여주고 대화하는 거는 컷편집하고 같이 동시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효과음 자막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동 영상하고 컷편집이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전에 구성안이 안 돼 있으면 못 찍어요. 이 상황에서는 컷편집을 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는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뭐 이동 영상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식당의 디저트 50분 동안 나오면서 아이돌이 좋아하는 음식과 디저트 얘기를 하면서 전개가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SM으로. 그리고 SM에서 1분 동안 SM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SM과 JYP의 어떤 그 아이스크림 하나지만 그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거야. JYP는 어떻고 SM은 어떻다라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SM 식당으로 올라가는 거죠. SM 식당하고 JYP 식당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를 했는데 사실은 뭐 여기서도 시간 배분이 있어요. 보면은 JYP에서 식당은 3분 10초를 찍었어요. 그리고 SM은 40초만 보냈어요. 왜냐하면 JYP 식당이 유기농이고 뭐 박진영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식단을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시간들도 많이 할애를 하고. 근데 SM은 그냥 뭐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40초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그 다음에 SM 휴게실을 가는 거야. 여기서 한 2분 20초를 보여줬는데 레드벨벳하고 우연하게 만나는 뭐 미팅하는 모습 뭐 이것도 연출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휴게실 같은 데서 레드벨벳이 우연하게 이렇게 자기네 자연스럽게 캐주얼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박준영하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워킹을 뭐 이동 영상이나 이렇게 컷 편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기 전개를 어떻게 갔냐면 SM은 JYP하고 다른 점들을 보여준 거예요. JYP는 식당 많이 보여줬지만 여기는 연습실, SM 실내 연습실을 레드벨벳이라는 스타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편의점. 사실 기획사 안에 편의점이 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기획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연습하고 뭐 그런 것들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편의점을 한 1분 44초 동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SM 소속의 스타들의 기념품이라든지 아니면 레드벨벳의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BGT 사무실,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거기를 가는데 여기서는 1분 49초 동안 보여주는데 그 대표 방시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영이 자기가 되게 친하고 근데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도 안 되고 들어왔는데 나 박준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출입도 안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이거 뭐 야 방탄소년단 많이 컸네, 박시혁 많이 컸네라는 식으로 딱 끝맺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얘기가 다 재밌잖아. 일반인들이 모르는 이런 기획사들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보면은 첫째 카메라 워킹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박준영이 보여주는 거 아니야. 근데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어.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 뭐 이동 영상이 들어가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중요 내용만 편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과 깔끔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이 카메라 워킹에 들어갔고 그리고 중요 메시지 전달을 할 때 딱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구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지화면하고 자막을 넣었어요. 자막도 재밌게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딱 그 뭐라 그러나 주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막이나 그런 정지화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박준영의 솔직한 이야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속어에 가까운 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함과 재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멘트는 공중파나 뭐 종편이나 못 써요. 방송심의에도 걸려서 못 써. 1인 미디어 채널이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뭐 내용을 보면은 진짜 저기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도 되게 솔직하고 재밌잖아. 그리고 완전 비속어는 아니지만은 거기까지 가기 전 단계까지 해서 멘트도 재밌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카메라 워킹이 이동으로 줘서 생동감을 주고 그리고 동시에 컷 편집에서 적절하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박진영의 멘트도 있지만 내용들이 되게 작지만 재밌는 내용들 있잖아요. 아티스트 할인되느냐, 뭐 레드벨벳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작은 얘기들. 레드벨벳이 식사하는데 막 이렇게 뭐 막 먹고 있는데 박준영이 물어보잖아요. 뭐 식사를 주문하는데 그 가격 상한선은 있느냐. 그런 것도 재밌잖아. 그죠? 과연 있을까? 레드벨벳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데 얘네들 마음껏 먹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뭐 제한선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재미있는 멘트잖아요. 그리고 뭐 싫어하는 그룹 멤버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렇게 그룹 리더한테 해달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누구하고 사귄 뭐 연예인 얘기도 하면서 비방이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이 콘텐츠를 보는 구독자들한테 그 재미 요소를 계속 주는 거야. 작더라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십만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레드벨벳 자료 화면도 뭐 넣어주고.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도 되게 재밌게 끝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빅히트 여기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대표하고 연락이 안 되고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이 만약에 뭐 이런 빅히트도 그냥 이렇게 딱 편하게 들어가서 막 하는 거라 그러면은 야, 저거 다 연출된 거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못 들어가는 상황도 보여주면서 되게 사실적이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효과음을 적절하게 사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구성안에 대해서 촬영장에 나가서 바로 이거를 보고 바로 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하세요. 뭐 한 페이지로 간략하게 했지만 이거보다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